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요동에 사로잡힌 사람 놀보 등 남녀 모두 3명이 오랑캐 속에서 도망해 왔는데 통사 김계휘를 시켜 요동에 데리고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하숙부, 경상도 관찰사 한한, 전라도 관찰사 유순에게 유시하기를 평안도 황해도는 두 도는 서쪽으로 중국과 연접하였고 북쪽으로 야인과 이웃하였으니 실로 우리나라의 울타리와 목구멍과 같은 땅이므로 그 요충이 다른 도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땅이 넓고 백성이 적어 군액이 부족하므로 세조대왕께서 만세의 대계를 깊이 생각하시어 이에 남도의 백성을 옮겨서 채웠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가장 부실한 도는 모두 당시에 옮겨간 백성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토지가 매우 넓고 옮긴 자는 수가 있어 땅에 대해서 사람을 비교하면 진실로 100분의 한둘이다. 마을이 비고 인가가 적어 좋은 밭과 기름진 땅에 쑥대가 눈에 가득하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아니하면 수십 년이 되지 아니하여 남은 백성이 장차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것이므로 오늘날 백성을 옮기는 것은 또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남도는 땅이 더 넓어지지 아니하는데 인구는 점점 많아져 산마루와 물가에 모두 백성이 살아 묘의 땅을 얻어 경작하는 자가 점점 적어지니 이 때문에 생업을 잃고 흩어지는 자도 간혹 있다. 우리 사경 안에 다 같은 낙도인데 땅을 개간한 편호가 크고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생각하건대 새로 옮겨가는 사람은 친척을 이별하고 분묘를 버리고 끌고 지고 먼 길을 고생하며 걸어가므로 토착한 마을을 버리고 거칠고 먼 산천에 나아가니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돌이켜보건대 이 국가의 대계를 고식적으로 한때만 편안하게 할 수 없다. 이제 남쪽 지방 민호 가운데 부실한 자를 골라 두 도의 빈 땅에 채워 그 복호, 안집 등의 이런 세조 때의 일에 의하여 힘써 자세하고 극진함을 다할 것이다. 대저 백성은 함께 시초를 생각할 수 없지만 함께 그 성취를 즐길 수는 있을 것이다. 세조께서 백성을 옮기던 처음에 어찌 원만한 백성이 없었겠는가? 그런데 이제는 영관집을 세우고 편히 살면서 즐기게 일하니 이는 내가 비록 차마 백성을 옮길 수 없으나 또한 옮기지 아니할 수 없는 까닭이다.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민간에 효유하라 하였다. 편호는 호적에 편입한 호구이다. 성조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홍문관 예문관의 여러 선비와 문신으로서 시에 능한 자에게 명하여 대궐 뜰에 모여 사전춘 첩 영상시를 짓게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주를 권장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시를 좋아해.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정교서 박사 고언겸 등이 상소하기를 이름이란 실상의 손님이라 실상이란 이름의 주인입니다. 그 이름을 따르면 그 실상을 책할 것이고 그 실상에 의거하면 그 이름을 징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선왕이 관을 설치하고 직을 나누는데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는 서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직책의 경중을 참작하여 그 아문의 높고 낮음을 정한 뒤에야 그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하였던 것입니다. 본서의 직책으로 맡고 있는 것은 향축 서책 전문인데 역대에서 모두 그 임무를 중하게 여겨 한나라에서는 천록관 각이라고 하였고 당나라에선 비서성이라고 하였으며 고려때 혹은 내서성이라고 일컬기도 하고 혹은 비서성이라고 일컬기도 하였으며 혹은 정교시라고 일컬기도 하였는데 우리 태조조에 이르러서는 교서감으로 칭호를 바꾸고 아문의 품계는 정산품으로 하였습니다. 태종께서 교서관으로 고쳤는데 아문은 태조조의 관제대로
예문관 성균관과 더불어 같이 일컬어서 문신으로 하여금 관장하여 그 벼슬에 이바지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과 실상에 진실로 참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조대왕 때에 이르러 제도를 일신하여 삼관의 법을 혁파하고 관을 바꾸어 서로 하였기 때문에 아래로 활인서, 액정서 따위와 더불어 관의 칭호가 서로 같아지게 되었으니 그 이름과 실상이 비로소 서로 어긋났습니다. 이에 신이 두 번이나 천위를 모독하면서도 지리함을 깨닫지 못하는 바입니다. 신은 더군데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에 있다고 하니 반드시 제사를 큰일로 삼는 것은 어찌 종묘를 받들고 신기를 제사한 뒤에야 친히 국가를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희생이 비록 갖추어졌고 자성이 비록 깨끗할지라도 향축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심령에 교감할 수 없습니다. 정교관은 향축을 받들고 어압을 받들어 무릇 국가의 대중소 제사에 모두 질서 있게 제사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그 인효 성경의 지극함을 다하게 하니 그 직임이 진실로 가볍지 아니합니다. 본조에서는 조종조로부터 내려오면서 유교를 승상하고 도리를 중하게 여겨 서적을 나라의 중한 보배로 삼아 천하의 책을 모아서 육무루에 간직하여 고열에 대비하였습니다. 문루, 무루를 맡은 것은 본서에 있으며 또 책을 인쇄할 때는 정교관이 한쪽에는 정본을 가지고 한쪽에는 인쇄된 책을 가지고서 글자마다 교정하고 줄마다 검사하여 글이 빠진 것은 보충하고 글자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편차하고 장황합니다. 그리하여 성사께서 독사하시는 데 대비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제왕의 마음가짐과 다스리는 요지를 연구하고 전대의 칠한 흥망의 원인을 살피게 하니 그 직임이 진실로 가볍지 아니합니다. 국가에서 조정 관부의 부서 가운데 모두 인신을 찍어서 간사하고 거짓됨을 방지하는데 인전을 쓰고 인신을 상고하는 것은 오로지 본서에 위임하였으니 또한 가볍고 천한 일이 아닙니다. 열성조로부터 내려오면서 예문관, 성균관, 교수관을 삼관이라고 일컬어서 과거를 거쳐 뛰어난 자로 하여금 모두 여기에 소속하게 하여 출신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사습을 바르게 하고 사풍을 가다듬게 하여 사문을 승상하고 권장하는 뜻에 있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에 대해서만 관이라는 한 글자를 알기니 어찌 선왕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신등은 또 생각하건대 봉상신은 삼품 아문인데 지위가 육시 칠감의 위에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로지 맡은 바가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본수도 향축을 맡았는데 향축은 바로 제사의 근본이니 본수가 어찌 봉상신 밑에 있겠습니까? 신등은 삼가보건대 세조대왕께서 대전을 반포해 내리실 때 사도신은 본래 오품 아문인데 삼품으로 올렸고 풍저창, 광흥창은 오품 아문인데 사품으로 올렸으니 그 맡은 바는 전곡을 출납하는 것뿐인데도 오히려 그 위호를 올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관제는 마땅히 올릴 것은 올리는 것인데 또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물며 본서의 직책은 풍저창 등의 사이에 비하면 만배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교서는 선왕이 정한 관제이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교서관 역시 선왕의 관제인데 세조께서 고쳤고 양형고도 선왕의 관제인데 전하께서 이제 이미 회복하셨으니 교서관만 홀로 칭호로 회복할 수 없겠습니까? 대저 모든 것이 그대로 따를만 하면 어지럽게 고치기를 좋아할 필요가 없고 고쳐야 할 만하면 또한 예전대로 따르는데 구애될 수 없으니 시일을 살피고 사체를 맞게 하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조종의 제도에 따라 설을 고쳐서 관으로 하는 것이 어찌 오늘날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등은 삼가덕건대 대전을 상정한다고 하기에 명이 내리던 날에 기뻐서 춤추고 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말하기를 우리 아문의 칭호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문을 맡은 관사로서 이처럼 사문을 중의하시는 임금을 만나 이처럼 제도를 개정하는 날을 당하여 그 위호를 올려받지 못한다면 신등은 태어나서 그를 좋아하는 세상을 만났으나 교서 정자가 나귀를 타고 시를 읊조리는 그 노래를 다시 들을까 두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이 있고
큰 도량으로 헤아리시어 비근한 말의 급에 따라서 본스를 정산품 아문으로 올리고 선홍의 제도를 회복하여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게 하면 비단 신등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문의 한 가지 큰 다행입니다 하였는데 감교청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중궁이 경복궁에 나아갔는데 세자가 수가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이 먼저 숭문당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끈 내간에게 논상하도록 명하였다. 1등 김만일손에게는 한 작업을 더하고 노구 일부를 하사하며 2등 이효지에게는 승마 한 필을 하사하고 문치에게는 한 작업을 더하며 이원리에게는 아마 한 필, 박경리에게는 한 작업을 더하며 설맹손에게는 아마 한 필, 안인달에게는 한 작업을 더하였다. 3등 안중보, 최보문, 문손에게는 백록비 한 장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추세도감 제조인 주화이정 윤필상 형조판서 어세겸 상호군 김지경이 와서 아뢰기를 본감 낭청 전경력 최윤신과 전현감 배추는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출사하였는데 벼슬을 제수받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서반에 서용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동반에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사성 노자형이 나이 만 70세가 되었으므로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6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김여석이 아뢰기를 오늘 자식을 초래시키니 가서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술과 안주를 하사하도록 명하자 김여석이 하사하는 것을 공경히 받고서 나갔다. 이튿날 동료가 말하기를 어제 특별히 언사를 입었으니 할애할 만하다. 다만 사사로운 일로서 위로 신청을 번거롭게 하면 어려움이 없겠는가 하니 김여석이 말하기를 일로 인하여 먼저 나가는데 아뢰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였다. 동료가 말하기를 일찍이 보건대 일찍 나간 적이 많았는데 어찌하여 일일이 개품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자 김여석이 대답하지 아니하니 좌중이 가만히 웃었다. 김여석은 승정원에 들어오면서 뜻을 굽혀 아첨하여 자모 언권이 있어 도승지에 뛰어 올려 제수되었는데 지우의 기품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겨 총애를 굳게 하는 계책에 더욱 힘썼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6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김여석이 기해년에 건주일을 정벌한 그림과 일기를 올렸다. 김여석은 종사관으로 윤필상을 따라 건주일을 정벌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호족판서 어세공이 와서 아뢰기를 제 은을 설치하여 물을 저장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제 은 안에서 개헌하여 경작하는 일에 편부를 찾아 묻게 하였으니 만약 그렇게 하면 강호한 자가 반드시 많이 점령하여 가난한 백성은 경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물을 저장하였다가 물을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행할 때를 당하여 다시 아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호조판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상의원 제조 이극배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곡성이 말하기를 세공 가운데 면제할 만한 물건을 단번에 써서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금, 상아, 초피, 토표피를 주청하면 면제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마땅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겠다. 다만 곡청의 말을 경은 신용해서 듣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임자번을 자헌대부 양양군으로 유지를 자헌대부 문양군으로 이몽가를 정헌대부 여천군으로 심흥을 가선대부 풍산군으로
장말손을 가선대부 연복군으로 이숙감을 동정대부 예조 참의로 변수를 동정대부 형조 참의로 이집을 동정대부 장내온 판결사로 이세필을 가선대부 경주 부윤으로 송철산을 동정대부 진주 목사로 이거인을 동정대부 제주 목사로 이맹현을 동정대부 나주 목사로 안우건을 동정대부 수원부사로 한언을 동정대부 장흥부사로 경정을 동정대부 순천부사로 김치형을 동정대부 곤양군수로 삼았다. 성주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28일 정례 첫 번째 기사 올즈컵의 중축 김마상합 등 14명이 와서 도사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28일 정례 두 번째 기사 영돈인 이상을 불러서 별헌의 잡상과 토표피, 초소피 등의 물건을 감하기를 의논하게 하니 정창성 등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수를 감하여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주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 등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주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유구국왕의 사신 신사랑 등을 접견하였는데 월산대군 이정령 이정정찬성과 여러 종제가 입시하였다. 임금이 예조판세 이파에게 명하여 상관인 신사랑 등에게 말하게 하기를 너희 국왕이 사람을 위임해 보내왔으니 내가 몹시 기뻐한다. 너희들이 멀리서 오느라고 참으로 수고했다 하니 신사랑이 대답하기를 선언이 중하고 크니 감사함이 걱정할 끝이 없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신사랑 이하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인하여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주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은사 이윤보 박옹이 와서 복명하였다. 성주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2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내관 김영진, 김의달, 김효선, 정계동, 최영정이 나인과 더불어 모여 앉아 술을 마신 죄는 김영진은 유리 결장 60대와 도 1년에 해당하고 김의달 등은 유리 결장 100대와 벼슬을 파면하고 소용하지 아니하며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김영진에게는 장 60대를 속바치게 하고 본향에 증군하며 나머지는 각각 한 등을 감하여 속바치게 하였다. 성주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2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장흥부사 한언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 정사에 신을 장흥부사로 삼았는데 신에게 편무가 있어 나이 늙고 병이 중하여 신이 독자로서 차마 곁을 떠날 수 없으며 어미도 병든 몸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장흥은 요의 큰 진인데 신은 활쏘고 말타기에 능하지 못하니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누가 국가에 미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받고 임명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61권 성종 14년 12월 29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중학조가 금산군 직지사에 있으면서 병이 중함으로 특별히 내일을 보내어 병을 진찰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학조는 세조조의 신미 하길과 더불어 삼화상이라고 일컬어서 세조가 매우 존경하였는데 신미와 하길은 모두 죽고 학조는 직지사에 물러가 살았다. 널리 산업을 경영하여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기 작지 아니하였으며 때때로 서울에 이르러 청리와 호가들이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서 문안하고 물품을 선사하는 것이 길에 연달아 있었다 하였다.